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꽃다발이라는 아이템을 뭐 임의로 선택을 했지만 다른 뭐 아이템을 선택을 해도 상관없죠. 아까 AI가 소개시켜준 여러 아이템 중에. 그런데 이제 꽃다발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한 시즌이 분명히 보이는 아이템, 이런 것들이 초보 사업자들한테는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시즌성이 좀 더 명료한 아이템, 발렌타인데이, 또 크리스마스, 졸업식,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한번 피크를 찍었다가 금방 꼬꾸라질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아이템이 초보자들이 덤벼들기가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시즌 전체, 바캉스 시즌, 아니면 뭐 동절기 잠바, 봄철 원피스, 이렇게 좀 시즌이 와이드하게 퍼져 있는 아이템들은 기존의 파워셀러들 고인물들이 훨씬 더 성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진입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월 다가오는 새로운 시즌 상품들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12달 내내 채운다, 이 생각만 하시면 훨씬 빠른 실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졸업식을 타겟으로 한 꽃다발, 그런 아이템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죠. 꽃다발과 관련되어 있는 뭐 바구니든 아니면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메시지 편지지든 그 구성물이든 간에 꽃다발 주변 용품 또는 꽃다발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서적, 카드, 용기, 뭐 학사모,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은 다 나중에 써먹을 키워드들이죠. 태그에도 넣고 또 돌아가면서 상품명도 구성을 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힌트를 얻기도 하고, 여기에서 검증된 것은 브랜드 여기서 빼고 가장 최근에 떠오르는 키워드이면서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키워드라는 점, 쇼핑성이 강한 키워드라는 점,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이 키워드들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식은 대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중학교 외에 뭐 유치원, 학예회 등등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는 셀러라이프로 와봤습니다. 꽃다발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네, 꽃다발을 검색을 하니까요.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시즌이 여기잖아요. 우리가 여긴데 이제 치솟을 일밖에 안 남은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가장 피크를 찍을 때가 1월 초, 또 2월 초, 1월 초에서 2월 중순, 털고 빠질 때가 2월 중하순으로 넘어갈 때 털고 빠지면 됩니다. 네, 그럼 이때 잘 우려먹는다는 뜻이죠. 상품 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경쟁 강도는 솔루션으로 수십만 개씩 상품을 등록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상품의 경쟁 강도가 매우 퇴색됐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검색수가 더 중요하고요. 30일간 검색량이 62,000이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제 막 치솟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아이템이 되게 좋아요. 개절성이 있다고 확실히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템을 내려보면 각 마켓별로 네이버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까지 각 마켓별로 많이 검색되는 순서대로 키워드들이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켓의 검색창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위주로 그 마켓에 상품 등록할 때 세팅을 하셔야 된다. 이게 또 기본이고요. 여기서 키워드를 한 20개만 추천을 하면 이와 같이 키워드들이 나오죠. 네, 이 키워드들을 그대로 써먹으면 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뭐 중복 제거를 활용을 해서 쿠팡에 써먹거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는 중복 제거를 쓰는 게 오히려 나쁠 때가 많죠. 그 이유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셀러라이프가 좋은 것은 검색한 키워드가 꽃다발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키워드가 물려 있는데 각 카테고리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화 카테고리에는 15%, 조화는 37%, 그다음에 비누꽃은 40%인데 해외에서 가져올 때는 조화가 더 많이 쓰일 것이고, 비누꽃에서는 연관되어 있는 다른 주변 상품들을 활용을 할 때 비누꽃 카테고리에 있는 아이템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겠죠. 생활건강, 원예식물, 비누꽃에서 카테고리 소싱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검색을 하고요. 네, 이와 같은 키워드들이 다 검색이 됐죠? 그러면 엑셀로 다운받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라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알아도 실제 활용을 잘 못하면 모르는 것과 똑같죠. 다운받은 키워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키워드 명이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한 것은 키워드 옆에 카테고리가 이왕이면 나중에 두 번 일하지 않게 같은 카테고리 내에 해야 된다고 했고, 우리는 처음부터 카테고리를 비누꽃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카테고리도 전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브랜드 키워드는 당연히 이게 이제 꽃다발이니까 그렇지 뭐 신발이나 의류나 이런 것이 브랜드 키워드 5만 셀렉트를 할 것 같으면 여기 킨도조이, 산리오처럼 브랜드 일반 신발, 라코스테나 아베크롬비나 타밀피거나 이런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나인웨스트, 이런 수많은 브랜드들 상품이 경쟁 강도도 좋고 상위에 다 포진돼 있을 때는 오히려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아이템을 바로 찾아 나서서 거기에 브랜드 이름과 같이 섞여져 있는 키워드를 활용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럴 때는
네, 여기에서 브랜드 키워드를 5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노브랜드 상품을 가지고 올 때는 여기서 브랜드 키워드를 X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브랜드가 가급적 필터링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쇼핑성 키워드야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것은 때에 따라 좀 틀립니다. 모두가 쇼핑성 키워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키워드 자체가 빅 키워드인 경우에는 오히려 쇼핑성 키워드가 아닌 것이 더 니치 타깃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 도구에 들어와서 이렇게 타밀피거를 한글과 영어로 검색을 해볼게요. 타밀피거 한글로 썼을 때는 한 달에 약 14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영어로 검색을 하면 약 6천 정도의 검색을 기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4만의 고인물들의 잔치에서 내가 상품명을 잡는다고 해서 앞쪽에 노출되기란 참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 타밀피거라고 영문으로 잡기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이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이든지 좀 더 센 키워드가 질비할 때 그렇지 않은 니치 키워드를 일부러 노릴 때가 있듯이 여기에서 셀러라이프에서도 쇼핑성 키워드가 반드시 5여야지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쇼핑성 키워드인 것이 훨씬 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검색하는 키워드라는 사실은 맞지만 우리가 블로그 소싱도 하고 카페 소싱도 하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소싱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정보성 키워드가 많이 질비한 그런 뷰 영역에서도 아이템을 가져오니까 그럴 때를 감안하면 극강의 꽃배달, 홍대 맛집, 나이키 이런 극강의 키워드일 경우에는 오히려 쇼핑성 키워드가 아닌 것이 더 유리할 때가 돈을 벌어주는데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약간 불특정 다수의 상품을 이렇게 소싱할 때는 쇼핑성 키워드를 넣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 달의 검색량이 중요합니다. 검색량은 여기에서 최근 1개월의 검색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숫자 필터로 가서 뭐뭐보다 큼으로 선택을 해서 1000보다 큰 것만 남겨놓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노출 대비 클릭 대비 구매 전환이라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출한 검색량에서 노출수 대비 2% 미만의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광고를 때려도 광고 대행사에서도 1%에서 1.3% 정도가 클릭률의 추이가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감안하면 600에서 800 정도가 미니멈이 검색이 되어야만이 한 달 내에 한 개라도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괜히 상품을 올려놓고 2달, 3달 지나서 한 개씩 주문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세부 키워드로 또는 이제 검색량이 작은 키워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기본빵을 하는 아이템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업계에서는 한 1000회 정도는 한 달에 검색이 되어야 그 아이템이 그 달에 주문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특히 브랜드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브랜드 상품은 그렇지 않죠. 유명 브랜드로 갈수록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나 더 상위 브랜드로 갈수록 품번만 적어놔도 다 상세 페이지 없어도 잘 팔리잖아요. 그렇지만 브랜드가 없는 상품을 팔 때는 자꾸 셀러가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자꾸 고객들한테 푸시를 해야 물건이 팔립니다. 그러려면 검색량 자체가 너무 낮으면 팔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최초에부터 아이템을 소싱할 때는 무조건 1000 이상만 잡자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아이템들은 다 생각을 천천히 해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작년의 최대 검색월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2월 6일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2월달, 3월달을 바라보고 아이템을 소싱하기 때문에 이 검색월의 필터는 모두 다 해지하고 1, 2, 3만 남겨놓고 다 지워버립니다. 앞으로 2달 후에 많이 검색될 키워드만 남겨놓는 셈이 되겠죠. 그죠? 여기 쿠팡으로 오셔서 쿠팡 해외 배송의 비율이 높은 아이템이 아무래도 좋겠죠. 네, 이것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가볼까요? 꽃다발, 미니 꽃다발을 한번 가볼게요. 미니 꽃다발을 가지고 이 아이템 가지고는 굉장히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10개의 로켓 배송 중에 틈바구니에 이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있네요. 로켓 상품 말고 비율이 있어야 됩니다. 순위에 랭크된 것은 많지가 않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국내에서 주로 이제 소싱이 되니까요. 다 로켓 배송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그나마 비율상 쿠팡의 해외 배송 비율이 8%. 그러니까 10개 중에 1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이 아무래도 해외 상품이 많을수록 로켓 배송의 숫자는 더 적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템이 해외 비율이 많은 상품은 되게 이제 비크무 상품들 쪽으로 많이 가겠죠. 아무래도 사입해서 쟁여놓고 팔기 곤란한 아이템들, 그런 아이템들이 아무래도 해외 배송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르고요. 쿠팡의 로켓 배송 비율이 작은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사탕 꽃다발 만들기. 이것은 이제 약간 쇼핑성 키워드는 아닌데 그래도 꽃신 박스를 볼까요? 꽃신 박스는 로켓 배송 비율이 13%.
약 15% 정도 이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쿠팡에 와서 꽃신 박스를 클릭을 하면 1등은 로켓, 2등, 3등, 4등 다 로켓이 아니에요. 6등도 로켓이 아니고 여기 이제 로켓 그로스가 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괜찮죠? 예. 물론 로켓 비율이 아니라고 해서 해외 상품이 더 유리하다고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국내 제조 상품이나 또 위탁 배송 상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켓 비율이 높지 않은 아이템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 그 중심의 키워드는 꽃신 박스라는 게 있네요. 되게 좋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고 꽃신 박스를 찾으면 꽃신 박스와 관련돼 있는 연관 키워드들을 또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금방 아이템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시즌별로 치고 빠지는 키워드로 쓰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자, 꽃신 박스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키워드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되는데요.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할 때는 네이버 위주로 연관 태그, 또 검색 연관 키워드, 또 상품명 분석한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네이버랑 네이버끼리 선택이 됐을 것이고 네이버에서 상품명을 작성할 때는 키워드 조합을 하면 되겠죠. 네, 핵심은 여기 보세요. 이제 메인의 키워드가 되는 것은 꽃신 박스잖아요. 네, 꽃신 박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꽃신 박스든 뭐 벌룬 박스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메인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이것의 접두어 또는 꾸며주는 말 또는 어떤 특정 타겟, 그러니까 여자친구 선물 또는 남자친구 선물 아니면 부모님 선물 아니면 공진 선물과 같은 키워드를 고정 키워드로 선택해서 넣고 서브 키워드로 뭐 비누 장미나 엽서 박스, 꽃무드 등 졸업식 꽃다발, 졸업 생화 꽃다발, 국화꽃 화분 이런 키워드들을 서브 키워드로 집어넣어서 내가 키워드 상품을 올리려는 뭐 8개를 뽑아낸다 아니면 5개를 뽑아낸다 할 때 메인 키워드는 2개, 서브 키워드는 뭐 여러 개가 되겠죠. 7개 키워드 조합 생성이 되고요. 상품명을 조합을 해서 복사를 하면 메인 키워드 2개, 그 다음에 서브 키워드는 뭐 한 6개, 결과물 1개만 이렇게 딱 뽑아서 이렇게 검색을 해 놓으면 이와 같이 상품명 조합이 될 것이고 얘를 복사를 해서 상품명 조합을 구성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품명을 조합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여자친구 선물, 남자친구 선물, 부모님 선물, 공신 선물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들이 겹치니까 사람들은 대개 여자친구, 남자친구, 부모님, 공신 선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쓰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도 벌룬 박스, 꽃신 박스 이렇게 겹치니까 공신, 벌룬 박스, 공신, 벌룬, 꽃신 박스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키워드를 발라내려고 많이 하죠. 여기에서 보면 그렇죠. 여기서 골라낸 것들을 중복 제거를 정리를 하면 아무래도 겹쳤던 키워드들이 정리가 되니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쿠팡에서는 괜찮아요. 어차피 쿠팡은 검색 키워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네이버는 2022년 6월 24일부로 네이버의 키워드 정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짧은 상품명을 선호하되 키워드의 중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는데 그렇다 해서 내가 밀 키워드 하나를 같은 카테고리 내의 키워드인 경우에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선물, 부모님 선물, 공신 선물이 다 같은 카테고리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볼까요? 공신 선물 검색을 하면 여기에 메인 키워드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편지지, 카드, 스티커, 편지지, 선물 박스, 편지지, 스티커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신 선물이 아니라 남자친구 선물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키워드는 라이터, 담배용품이 의외로 엄청 많네요. 완전히 다른 키워드를 합한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상품명을 지을 때 첫째는 가성비, 그러니까 상품 수 대비 검색량 말하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경쟁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쇼핑 키워드, 세 번째는 동일 카테고리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품명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키워드들이 각각 네이버 쇼핑에 검색했을 때 같은 카테고리 내의 키워드면 지금처럼 여자친구 선물, 남자친구 선물, 부모님 선물, 공진 선물이 중복이 되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부모님, 공진 선물 해서 선물 한 번만 쓰면 되는데 그게 공신 선물과 남자친구 선물이 검색을 해보면 다른 키워드잖아요. 이럴 때는 함부로 생략을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자친구라는 단어 하나만 남게 됐을 때 공신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게 됐을 때 이 키워드들은 각기 다른 카테고리 영역에 소속되어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다른 키워드, 메인 키워드의 검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동일 카테고리가 아닌 이상은 줄이지 않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 번까지는 허용이 보통은 되잖아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초이스하는 겁니다. 남자친구 선물하고 공신 선물하고 선택을 했다면 남자친구 선물, 공신 선물 이렇게 해서 두 번만 쓰고 여기 박스도 마찬가지로 벌룬 박스, 꽃신 박스, 공신 박스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벌룬 박스, 꽃신 박스 이렇게 두 가지 엽서 박스는 쓰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총 4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겠죠. 남자친구 선물, 범신 선물, 꽃신 박스, 벌룬 박스 이렇게만 진행을 하든가 그 앞에 그 서브 키워드로 꽃다발이나 이렇게 집어넣거나 어미에 넣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졸업식 꽃다발로 가져가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독립적인 단어가 띄어쓰기 없이 온전하게 붙은 상태에서 서너 개의 단어를 넣는 것이 네이버가 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이 4가지 띄어쓰기 없이 꾸며주는 말로만 구성을 하면 온전한 키워드를 쓴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친구 선물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해서 상품명을 작성한 사람이 1000명, 남자친구 선물을 핵심적인 키워드를 써서 상품명을 작성한 사람이 500명, 부모님 선물을 주요 키워드로 설정을 해서 상품명을 잡은 사람이 2000명, 뭐 가령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키워드를 다 반영을 한 뒤에 이제 띄어쓰기로 꾸며주는 말로 쓴 사람들의 키워드,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부모님, 곰신, 선물 이렇게 쓴 사람들이 그 후순위에 반영된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예,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요. 일반적으로 온전한 키워드를 붙였을 때 키워드가 더 상위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품명을 작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4가지 원리. 첫 번째는 경쟁률, 가성비. 이건 많이 희석이 돼 있죠. 지금은 적용이 많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은 베이스는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쇼핑용 키워드냐, 그 다음에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 있는 키워드냐, 그 다음에 키워드가 온전한 키워드로 다 붙여서 서너 개 정도가 딱 들어가는 게 좋다. 앞에 물론 꽃무드 등이나 아니면 졸업식 꽃다발이나 이렇게 비누장미처럼 꾸며주는 말 말이 앞뒤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런데 같은 키워드가 중복된다고 해서 의미 없이 중복되는 키워드만 남겨놓고 의미 없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부모님, 곰신 이렇게만 남겨두고 선물을 다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 여자친구라는 키워드와 곰신이라는 키워드가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노출을 방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2단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쉽죠? 이렇게 금방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분들은 금방금방 한 10분 내에 다 끝마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쉽게 아이템을 쉽게 발굴을 하고 상품명을 쉽게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